한국인 사위가 제 농장을 살렸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센트럴밸리 전체를 살렸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저는 평생 물은 하늘에서 온다고 배웠고 50년 동안 미국식 스프링클러로 물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게 정석이었고 진짜 농사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비가 사라지자 그 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포도밭은 죽어가고 3대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물은 하늘이 아니라 땅 속으로 줘야 합니다. 비웃고 싶었지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바꾸거나 떠나거나. 그리고 몇 주 뒤 갈색 사막 한가운데 초록으로 살아남은 건 단 하나, 제 농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톰 해리슨입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에서 포도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제 아버지도 이 땅에서 포도를 키웠고 그 아버지도 그랬죠. 우리 해리슨 가문은 3대째 이 밸리를 지키며 살아온 집안입니다. 물을 다루는 법으로 살아남아온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톰, 가뭄은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물을 모르는 놈은 못 견딘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50년을 살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를 관리하며 물 공급 스케줄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렇게 하면 포도는 자랐고 수확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하늘은 파랗기만 했죠. 5월이 되자 포도밭에 흙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2개가 들어갈 만큼 깊은 틈이 생겼습니다. 포도나무의 잎은 가장자리부터 갈색으로 변하며 말려 올라갔어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스프링클러를 최대 출력으로 돌렸습니다. 물을 하늘 높이 뿌렸어요. 하지만 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증발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물방울을 삼켜버렸죠. 벨라가 전화를 걸어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요. 민재랑 같이요. 10년 전 로스앤젤레스로 떠난 딸이었어요. 1년에 2-3번 정도만 오는 아이였죠. 그래, 와라. 농장은 괜찮아요? 다 괜찮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먼지를 일으키며 픽업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벨라가 조수석에서 내렸고 민재가 운전석에서 나왔어요. 민재는 여전히 손이 깨끗했습니다. 흙 한 점 묻지 않은 손이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4년 전 벨라가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었어요. 농사도 모르는 연구원이 제 딸과 맞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벨라가 포도밭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가 거의 다 죽어가잖아요. 괜찮다니까. 물만 주면 돼. 물을 주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50년 농사 지은 사람한테 10년 만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기분 나빴죠. 내가 뭘 알아? 벨라가 입을 다물었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밭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맘대로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재가 포도나무 사이를 걷는 게 보였어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고 잎을 살펴보더니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밭을 마치 연구 대상처럼 보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 때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관계 방식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꾸라고? 뭘? 스프링클러 대신 점적 관수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50년 동안 이 방식으로 농사지었어. 문제 없었고. 하지만 올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가 뭔지 알기나 해. 벨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민재 말 좀 들어봐요. 연구가 농사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가 트럭에서 검고 가느다란 줄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험 삼아 작은 구역에만 깔아보려고 합니다. 내 허락도 안 받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포도나무가 다 죽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재와 벨라는 밭 한쪽 구석, 포도나무 20줄에 그 검은 줄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뜨거운 햇살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이웃 농장의 잭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톰, 저게 뭐야? 장난감이야? 내 사위가 하는 거야. 포도밭에 저런 걸 깔아? 허허. 잭이 웃으며 떠났어요. 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민재는 시스템 설치를 마쳤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지켜봤어요. 그 가느다란 줄이 과연 제 50년 경험을 이길 수 있을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올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50년 동안 제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제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밭 한가운데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죠.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민재와 벨라였습니다. 포도나무 아래로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민재가 손전등을 들고 있으면 벨라가 줄 간격을 쟀습니다. 그리고 밸브를 하나씩 조이며 점검했죠.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손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농사에 가족을 끌어들이는 걸 저는 평생 피하며 살아왔어요. 제 아버지는 저를 어릴 때부터 밭으로 데리고 나왔죠. 새벽 5시에 깨워서 물을 주게 하고 여름 내내 포도를 따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벨라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했죠. 벨라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보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떠날 때도 말리지 않았어요. 도시에서 깨끗한 일을 하며 살기를 바랐죠. 그런데 민재는 그 아이를 밤중에 밭바닥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창문을 열고 소리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걸 봤거든요. 벨라의 얼굴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전등 불빛에 비친 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10년 전 도시로 떠났던 그 아이, 흙 묻히는 걸 싫어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고 포도나무 아래를 기어다니며 한 줄 한 줄 확인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민재가 뭔가를 가리키자 벨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공구를 꺼내 밸브를 조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 오지 않았어요. 딸이 무릎을 꿇고 포도나무 아래를 기어다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다시 창문을 열어봤어요. 여전히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저는 중얼거렸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민재가 깔아놓은 검은 줄들을 살펴봤어요.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뿌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 평행하게 깔려 있었죠. 작은 밸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 있었어요. 밤새 점검했어? 아침 식사 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벨라까지 데리고 나갈 필요는 없었잖아. 벨라가 대신 대답했어요. 제가 도우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아빠. 넌 농사를 싫어했잖니. 싫어했던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죠. 벨라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제가 막으려던 게 사실은 벨라의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민재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펌프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스프링클러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죠. 저는 밭으로 나가 지켜봤습니다. 물이 하늘로 솟구치는 게 아니었어요. 땅 위에 깔린 줄에서 조금씩 천천히 스며나왔습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땅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이걸로 충분해? 제가 물었습니다. 네. 포도나무는 한꺼번에 많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 꾸준히 주는 게 중요해요. 50년 동안 난 반대로 했는데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현실이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구역으로 돌아가 스프링클러를 켰습니다. 물이 하늘 높이 솟구쳤어요. 무지개가 생겼죠. 하지만 그 무지개가 예전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증발하는 물의 흔적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지켜보겠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이웃 농장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밸리 끝자락에서 30년 넘게 아몬드를 키우던 데이브의 농장이었죠. 어느 날 아침 그의 밭에 굴착기가 들어왔어요.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모습을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데이브는 트럭에 짐을 싣고 떠났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요. 센트럴 밸리를 떠나는 세 번째 농부였습니다.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제 스프링클러를 더 세게 돌렸어요.
물이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쉬지 않고 돌렸죠. 전기료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만 살리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모든 걸 삼켜버렸어요. 오후 2시쯤이면 포도밭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죠.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제가 뿌리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민재가 시스템을 깔아놓은 구역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물보라도 없고 기계 소리도 없었죠. 저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물도 안 주고 어떻게 포도나무를 살릴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쪽은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물을 그렇게 조금만 줘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50년 동안 저는 많이가 곧 제대로라고 믿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참지 못하고 민재가 관리하는 구역으로 갔습니다. 포도나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 구역과 비슷했습니다. 잎은 여전히 시들어 보였고 줄기도 마른 것 같았죠. 별 차이 없잖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민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땅을 보셔야 합니다. 땅? 네. 겉이 아니라 속을요. 민재는 무릎을 꿇고 포도나무 뿌리 근처 흙을 조심스럽게 팠습니다. 20cm쯤 파들어가자 다른 색깔의 흙이 나왔어요. 촉촉하고 어두운 갈색이었죠. 민재가 손가락으로 흙을 눌러봤습니다. 물기가 묻어났어요. 여기 보세요. 뿌리가 있는 곳까지 물이 도달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흙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살아있는 흙이었죠. 이게 어떻게? 점적 관수는 물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하지 않고 땅속 깊이 스며들어요. 스프링클러는 빠르지만 얕게 적십니다. 대부분이 공중에서 증발하고요. 저는 일어나 제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똑같이 포도나무 뿌리 근처를 팠어요. 겉흙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cm만 파도 마른 흙이 나왔죠. 뿌리까지는 물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물을 많이 줬지만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겁니다. 하늘로 뿌린 물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공기를 적셨던 거죠. 아버님, 민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포도는 잎보다 뿌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잎은 나중에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잎을 보며 살았어요. 초록색 잎이 무성하면 포도나무가 건강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물을 하늘로 뿌렸습니다. 잎에 물이 닿게 하려고요. 하지만 민재는 뿌리를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줬죠.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농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깊이 파야 해. 지하 수맥이 더 아래 있을 거야. 다른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 더 큰 펌프가 필요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농사였으니까요. 물이 부족하면 더 깊이 파고 더 많이 퍼올리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갈 즈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 농부들이 저를 봤어요. 물을 적게 쓰는 방법 말이야. 잭이 웃었습니다. 톰, 농사에 물을 아껴? 그게 말이 돼? 내 사위가 새로운 시스템을 깔았어. 점적 관수라고. 아, 그 장난감? 농부들이 웃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장난감이 아니야. 효과가 있어. 효과? 포도나무가 살아났어? 아직은.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어. 뿌리? 허허, 톰. 우리는 포도를 팔지 뿌리를 파는 게 아니야. 농부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도 저처럼 50년, 60년을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였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내 밭 전체에 깔 수 있어? 그 시스템?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입니까, 아버님? 정말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난 한 발짝도 안 간섭해.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패하면 내 책임이야. 민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님, 이미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식으로는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민재와 벨라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점적 관수 호스를 주문했어요. 검은 줄들이 마당에 산처럼 쌓였죠. 이게 다 필요해? 네. 포도나무 한 줄당 호스 한 줄이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야?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부담할게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사위가 장인 농장에 돈을 쓴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탁한 일이었으니까요. 설치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포도나무 한 줄 한 줄 사이에 호스를 깔아야 했어요. 거리를 정확히 재고 밸브 위치를 계산하고 메인 라인과 연결해야 했죠. 민재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뭔가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물 공급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상태별로 다르게 줘야 해서요. 상태별로? 그냥 똑같이 주면 안 돼? 안 됩니다. 어떤 나무는 뿌리가 깊고 어떤 나무는 얕아요. 다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50년 동안 저는 모든 나무에 똑같이 물을 줬습니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재는 공평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중요하게 봤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펌프가 멈춘 겁니다. 민재가 새로 설치한 펌프였어요. 모터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이것 봐. 새 펌프도 못 버티잖아. 저는 소리쳤어요. 내가 뭘 했어. 이 가뭄을 이길 수 없다고. 민재가 다가와 펌프를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압력을 너무 높게 설정했어요. 잘못 계산했다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새벽 3시에 돌아왔습니다. 트럭에는 새 펌프가 실려 있었죠. 어디서 구했어? 프레즈노까지 갔다 왔습니다. 24시간 여는 농기구 매장이 있어요. 밤중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새벽부터 펌프를 교체했습니다. 벨라도 함께 일했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죠. 해가 뜰 무렵 민재가 펌프를 가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했어요. 압력을 낮췄습니다. 점적 관수는 높은 압력이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요. 그날 오후 잭이 찾아왔습니다. 톰, 들었어. 내 밭 전체에 그 시스템을 깐다며? 그래. 미쳤어? 그거 실패하면 어쩌려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데 뭐. 잭이 고개를 저었어요. 넌 변했어, 톰. 변한 게 아니야. 늙은 거지. 늙으면 더 고집스러워지는 법인데. 그래서 고집 꺾은 거야. 잭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재와 벨라는 마침내 설치를 완료했어요. 제 포도밭 전체에 검은 줄들이 거미줄처럼 깔렸습니다. 포도나무 줄 사이마다 호스가 누워 있었고 작은 밸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 있었죠. 이제 가동합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가 메인 밸브를 열었습니다.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처럼 웅장한 소리도 물이 솟구치는 소리도 없었죠. 저는 밭을 걸었습니다. 포도나무 사이사이를 천천히요. 호스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땅이 그 물을 조용히 삼켰어요. 50년 동안 제가 만들어온 무지개는 없었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는 물줄기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하고 느린 움직임만 있었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아버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3주가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밭을 걸었어요. 포도나무를 살피며 변화를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잎은 여전히 시들어 보였고 줄기도 생기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 제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땅속을 보셔야 합니다, 아버님. 또 땅속? 네. 변화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저는 민재를 따라 포도나무 한 그루 앞에 섰습니다. 민재가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20cm, 30cm. 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달랐어요. 3주 전에 봤던 마르고 갈라진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촉촉하고 탄력 있는 흰색 뿌리였어요. 작은 뿌리털들이 살아있었죠. 이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잎도 곧 따라올 겁니다. 저는 다른 포도나무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같았어요. 뿌리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그날 저녁 민재가 작은 병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액체 비료입니다. 물에 섞어서 줄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물에 비료를? 그게 가능해? 점적 관수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물과 함께 영양분을 직접 뿌리에 전달할 수 있어요. 민재는 탱크에 액체 비료를 넣었습니다. 물과 정확한 비율로 섞었죠. 이렇게 하면 포도나무가 필요한 영양분을 바로 흡수합니다. 낭비 없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고체 비료를 땅에 뿌렸어요. 그러면 비가 와서 녹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올해는 비가 없었습니다. 제 비료는 땅 위에서 그냥 말라버렸어요. 물만 주는 게 아니구나. 네. 물과 영양분을 동시에 줍니다. 포도나무가 필요한 모든 걸요. 그날 밤 저는 민재와 벨라가 시스템을 조정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각 구역별 물 공급량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민재는 포도나무 상태를 보며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저쪽 구역은 물을 좀 더 줘야겠어요. 벨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햇빛이 강하니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일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농사지어온 사람들 같았죠. 일주일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밭을 걷는데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한 초록색 잎이었죠. 민재, 벨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왔어요. 여기 봐, 새순이야. 민재가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시작됐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야? 네. 뿌리가 회복되면 새순이 나옵니다. 이제 다른 나무들도 따라올 겁니다. 저는 그 작은 새순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주 동안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아서 불안했었어요. 실패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하지만 포도나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서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새순은 5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은 10개, 20개. 일주일 뒤에는 밭 전체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연한 초록색 잎들이 포도나무 줄기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밭을 걸으며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신기했어요. 거의 죽어가던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잭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제 밭을 바라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톰, 저게 내 밭이야? 그래, 초록색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점적 관수야. 내가 말했었잖아. 잭이 울타리를 넘어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포도나무 사이를 걸으며 새순들을 만져봤어요. 진짜네. 살아있어. 뿌리부터 살렸거든. 뿌리? 그래. 잎이 아니라 뿌리를 먼저 살려야 한대. 잭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톰,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사위 말 듣고 밭 전체를 바꾸다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옳았어. 잭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 밭은 거의 다 죽었어, 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잭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50년 넘게 함께 농사지어온 친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도 바꿀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을까? 민재한테 물어봐. 걔가 도와줄 거야. 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한참을 제 밭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회의 때 웃으며 제 방식을 조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잭이 도움을 청할 거야. 도와드려야죠. 그 사람 고집세. 쉽지 않을 거야. 민재가 조용히 웃었어요. 아버님도 고집 세셨잖습니까? 그랬지. 하지만 바뀌셨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고집이 세다고 바뀔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뀌려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었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제 포도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초록색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포도송이도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초록색 열매들이 줄기마다 매달려 있었죠. 민재가 드론을 날렸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버님 보세요. 화면에는 센트럴 밸리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갈색이었어요. 말라버린 땅, 죽어가는 농장들이었죠. 하지만 그 한가운데 초록색 사각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포도밭이었습니다. 주변은 모두 갈색인데 우리 밭만 살아있었어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았죠. 이게 우리 밭이야?
네.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초록색 사각형이 믿기지 않았어요. 2달 전만 해도 갈색이었던 그곳이었죠. 저장해도 돼? 물론이죠. 민재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50년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밭이 죽어가는데 우리 밭만 살아있다는 게요. 그날 오후 이웃 농부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잭이었어요. 그는 민재를 만나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민재가 잭의 밭을 둘러봤습니다. 포도나무 대부분이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아직 살아있었죠. 늦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해야 해요. 그날부터 민재는 잭의 밭에도 시스템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도 함께 도왔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죠. 저 부분은 햇빛이 강해. 물을 좀 더 줘야 할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민재에게 조언하고 있다는 게요. 2달 전만 해도 제가 민재한테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말이죠. 일주일 뒤 또 다른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명이 더 왔어요. 톰, 우리도 그 시스템을 깔고 싶어. 민재한테 물어봐. 걔가 다 해줄 거야. 민재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농부들을 도왔어요. 낮에는 밭을 다니며 시스템을 설치하고 밤에는 노트북으로 물 공급량을 계산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센트럴밸리가 살아납니다. 내일도 아닌데. 민재가 저를 봤어요. 이제 제 일입니다. 아버님 밭도 제 밭이고 잭 아저씨 밭도 다른 분들 밭도 모두 제가 지켜야 할 땅입니다. 저는 민재의 눈을 봤습니다. 4년 전 처음 봤을 때의 그 어색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농부였습니다. 진짜 농부였죠. 어느 날 저녁 벨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살까 해요. 여기서? 로스앤젤레스 말고? 네. 민재가 농장을 하나 사고 싶대요. 점적 관수 농법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아빠가 은퇴하시면 이 농장도 물려받고 싶대요. 그래도 되죠? 그거야. 당연하지. 저는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벨라가 돌아온다는 게, 이 땅에서 계속 살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전 떠날 때 그 아이는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아빠. 뭐가? 민재 말을 들어줘서요. 처음에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난 반대했어. 진짜로. 알아요. 근데 결국 들어주셨잖아요. 벨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빠의 강점이에요. 고집스럽지만 틀렸다는 걸 알면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저를 그렇게 봐줄 줄 몰랐어요. 6월 말 센트럴밸리에 기적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소나기였어요. 30분 정도 내리고 그쳤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농부들이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저는 민재와 함께 밭에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비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제 스프링클러 다시 돌려도 되겠네.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저는 웃었어요. 농담이야. 이제 그 방식으로는 안 돌아가. 왜요? 효율이 떨어지잖아. 물도 많이 쓰고 증발도 많이 되고. 민재가 웃었습니다. 많이 배우셨네요. 선생이 좋았어.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를 맞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요. 비가 그친 뒤 저는 밭을 걸었습니다. 젖은 흙을 밟으며 포도나무 사이를 지나갔어요. 초록색 잎들이 빗물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50년 전 제 아버지도 이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랬겠죠. 물을 다루는 법으로 살아남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물을 다룬다는 건 물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물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땅과 협력하는 거였죠. 민재가 가르쳐 준 건 새로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이었어요.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것, 빠른 것보다 느리지만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바꿀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와 벨라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주에 설치할 농장 지도를 보고 있었죠. 저녁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금방 갈게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아니,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수확철이 왔습니다. 8월 말 포도가 익기 시작했어요. 초록색이던 열매가 점점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포도송이를 살펴봤어요. 당도를 체크하고 색깔을 확인했죠. 올해 수확은 어떨 것 같아? 잭이 물었습니다. 그의 밭도 이제 초록색이었어요. 민재 덕분에요. 좋을 거야. 아주 좋을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농장들은 달랐어요. 점적 관수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 농장들은 거의 빈손이었죠. 포도가 열리지 않았거나 열려도 너무 작고 시들었습니다. 9월 첫째 주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이 밭으로 들어왔어요. 포도송이를 하나씩 따서 상자에 담았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포도가 달랐어요. 크기도 컸고 색깔도 진했습니다. 무엇보다 탄탄했어요. 가뭄을 이겨낸 포도였죠. 아버님 보세요. 민재가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당도가 24브릭스입니다. 아주 높아요. 24? 정말? 네. 물을 적게 줬더니 포도가 더 달아졌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20브릭스 정도였거든요. 물을 적게 줘서 더 달아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물은 열매에 더 많은 당분을 축적합니다. 민재가 설명했어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품질을 높여요. 물론 너무 많으면 죽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포도나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물을 많이 주고 비료를 많이 주고 모든 걸 풍족하게 해줬죠.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줬어요. 그게 오히려 포도를 강하게 만들었죠. 일주일 뒤 와이너리 바이어가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나파밸리에서 왔다고 했죠. 톰 씨, 포도를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바이어가 포도를 하나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어보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센트럴 밸리 포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당도가 엄청나요. 그리고 이 탄닌 구조. 바이어가 다른 포도송이도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어요. 전량 사고 싶습니다. 전량요? 네. 파운드당 3달러 50센트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년에는 파운드당 2달러였거든요. 3달러 50센트? 네. 이 품질이면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 가뭄 때문에 다른 농장들은 다 망했는데 당신 포도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바이어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재를 봤어요. 민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결정하세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50년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가격은 처음이었어요. 바이어가 떠나고 나서 저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아닙니다. 아버님 포도나무가 강했던 겁니다. 강한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어. 뿌리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었죠. 저는 밭을 바라봤습니다. 일꾼들이 포도를 따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자가 쌓여가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뭘요? 다른 농장들 말이야. 점적 관수를 못 가른 곳들. 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을에 시작하면 내년에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야 해요. 다 도와줄 수 있어? 벨라랑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날 저녁 저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농부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저는 드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갈색 벨리 한가운데 초록색 사각형들이 보였어요. 점적 관수를 설치한 농장들이었죠. 이게 우리 농장들입니다. 살아있는 농장들이에요. 농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올해 내 수확량은 작년보다 20%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75% 올랐어요. 품질이 좋아졌거든요. 어떻게?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점적 관수 덕분입니다. 물을 적게 쓰지만 제대로 줬어요. 뿌리까지요. 저는 민재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내 사위가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가을에 시스템을 깔면 내년에는 수확할 수 있어요. 농부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망설이는 얼굴들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처음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값이 줄고 수확량은 안정되고 품질은 올라가요. 3년이면 본전 뽑습니다. 3년이나? 네. 하지만 안 하면 농장이 망합니다. 올해처럼 가뭄이 또 오면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죠. 저는 하겠습니다. 잭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올해 톰 농장을 보고 배웠어요.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요. 다른 농부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결국 회관에 모인 농부 대부분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뭐가? 저를 믿어주셔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안 믿었어. 너도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결국 믿어주셨어요. 믿은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던 거야. 민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도 이 하늘을 봤을 겁니다. 그 아버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늘만 보는 게 아니라 땅도 봐야 한다는 걸 알았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민재, 네 아버님,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그 웃음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스프링클러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해체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릴 일은 없을 겁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이 제 밭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아침마다 저는 밭을 걸었습니다. 포도나무 사이를 지나며 잎을 만져보고 흙을 확인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몸에 배어든 새로운 리듬이었어요. 아버님,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뭐야? 농장 계약서입니다. 옆 마을 포도밭인데 주인이 은퇴하면서 내놓았어요. 사려고? 네. 처음부터 점적 관수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작지 않은 규모였죠. 민재가 꿈꾸던 농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돈은 대출 받으면 됩니다. 벨라랑 상의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사라. 정말입니까? 내 농장을 가져야지. 내 밭만 관리할 순 없잖아. 민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민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벨라가 정말로 돌아온다는 게요. 그날 오후 이웃 농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작년에 점적 관수를 설치한 곳들이었어요. 모두 초록색이었습니다. 1년 전 갈색이었던 땅이 이제는 생명으로 가득했죠. 톰, 잭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밭으로 걸어갔어요.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것 같아. 잭이 포도송이를 보여줬습니다. 작년보다 더 크고 단단했어요. 바이어가 벌써 연락 왔어. 작년 가격 그대로 계약하고 싶대. 다행이네. 다 내 덕분이야, 톰.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리 다 망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덕이 아니야. 민재 덕이지. 그래도 넌 믿었잖아. 처음엔 반대했어도 결국 믿어줬어. 저는 밭을 둘러봤습니다. 초록색 포도밭들이 센트럴 밸리를 덮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죠. 우리가 바뀐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농사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거지. 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늙어서 배우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배웠잖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5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농사 지어온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저녁 무렵 벨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으로 새 농장 계획을 짜고 있었고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딸과 사위였지만 이제는 동료 같았습니다. 같은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었죠. 민재, 내 아버님, 내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물을 다루는 법이 아니었어. 살아남는 법이었어. 아버님, 50년 동안 난 하늘과 싸웠어. 물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더 세게 퍼올렸지. 그게 이기는 거라고 믿었거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내가 보여준 건 싸우는 게 아니었어. 협력하는 거였지. 땅과 물과 포도나무와. 민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도 그거였습니다. 자연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같이 가야 합니다. 맞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포도밭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이 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날 뻔했지만 내가 살렸으니까. 아닙니다. 아버님이 선택하셨어요. 바꿀 용기를 내셨잖아요. 용기는 무슨, 절박했던 거지. 절박해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데이브도 다른 농부들도 절박했지만 떠났죠. 며칠 뒤 마을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센트럴 밸리 농업혁신상 시상식이었어요. 민재가 상을 받는다고 했죠.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회관으로 갔습니다. 벨라도 예쁜 드레스를 입었어요. 시장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많은 농장이 문을 닫았고 농부들이 떠났죠.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그걸 이웃과 나눴어요. 시장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 씨 나와주세요. 민재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상패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장인 어르신 농장에 처음 왔을 때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을 보는 법, 나무를 듣는 법을요.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가진 건 기술이었지만 어르신이 가진 건 지혜였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바꿀 용기를 낸 모든 농부들의 것입니다. 특히 톰 해리슨 어르신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일어나 민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도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섰습니다. 밭을 바라봤어요. 검은 줄들이 포도나무 사이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매일 물을 주고 있었죠. 조용히 확실하게요. 아버지는 하늘을 보라고 가르쳤어요. 그 아버지도 그랬겠죠. 물은 하늘에서 온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물은 하늘에서도 오지만 땅에서도 와야 한다는 걸요. 위에서 아래로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흘러야 한다는 걸요. 민재가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추워요. 들어가세요. 그래.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밭을 봤습니다. 민재. 네. 이제 내가 가르쳐라. 다음 세대한테. 이 방법을.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은 끝나지 않았다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